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을 듣고 젊은 사람들은 MBTI를 떠올릴 수도 있고 동양 철학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도구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도구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MBTI는 자기 인식을 위한 도구입니다. 내가 말할 때 에너지를 얻는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편한지, 상황을 분석할 때 감정으로 판단하는지, 논리로 따지는지, 이런 성향을 구조화해서 보여주는 심리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ENFJ는 따뜻한 리더형, ISTP는 조용한 장인형, 이런 식입니다. 심리학에서 유래된 이 MBTI는 심리적 성향과 대인관계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MBTI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나 직장에서 대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연애에서는 궁합을 보는 재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MBTI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또는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반면 사주는 구조가 다릅니다. 사주는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의 천간과 지지, 팔자를 해석하여 타고난 기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운세를 살펴봅니다. 즉, 사주는 내가 태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대의 음양오행의 구성과 균형을 바탕으로 나라는 사람의 기본 구조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지나치게 목 기운에 치우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 기운이 부족해서 냉정하고 계산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일간이 을목인 사람이라면 섬세하고 유연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흐름에 휩쓸리기 쉬운 기질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건 후천적인 경험과 무관하게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주의 구조를 보면 편인, 정관, 비견, 상관, 편재 등 육신의 배치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 사고방식, 인간관계, 재물운, 직업운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유형 분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스템입니다. MBTI가 지금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행동 결과를 보여준다면 사주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MBTI가 INFJ인데 사주를 보면 정인이 강한 병화 일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드럽고 조용한 성향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의지와 통찰력, 강한 이상을 가진 사람일 수 있죠. 반대로 ESTP인데도 사주의 식신과 정제가 중심이면 장사나 현실적 판단이 탁월한 매우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향과 실제 구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알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째로, 나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도구만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단정짓기 쉬운데,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왜 그런 성향이 나오는가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넓어집니다. MBTI만 보면 나는 T고 저 사람은 F니까 안 맞을 것이다 라고 단정짓기 쉬운데,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또 지금 어떤 운의 흐름에 있는지까지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MBTI는 내 성향이 어떤 일에 맞는지 알려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그 일을 할 타이밍인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사주는 이 시기가 식상운인지 관운인지 재운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어떤 도전을 해야 하는지를 설계할 수 있죠. MBTI를 나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거울로 비유한다면 사주는 나의 인생 흐름을 설계하기 위한 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방향이 단지 내가 뭘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까지 포함된다면 사주라는 도구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테스트가 자기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주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기 설계로 이어지는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 MBTI를 보고 사주를 찾고 때로는 상담도 받아보죠. 그만큼 자기 이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걸 너무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딱 떨어지는 유형의 나를 끼워 맞추거나 간단한 테스트 결과로 내 미래를 예측하려 하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격이라는 건 고정된 값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시간 속에서 계속 다듬어지는 과정이고, 운명이라는 것도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이럴 때 사주와 MBTI는 맞고 틀림을 따지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탐구하기 위한 보완적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 질문에는 답이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나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가진 흐름과 타이밍을 현실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방향성을 얻는 데 있어서 사주는 분명히 강력한 통찰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점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 위에서 전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흐름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긋나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주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고 MBTI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주나 MBTI 같은 도구를 통해 나를 바라보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